소개받은 최은정입니다. 먼저 이런 그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김일도 우영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왜 아메이를 시작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전에 들었을 때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아메이를 하게 됐지? 갑자기 문득 떠올려지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이야기를 해왔고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해왔지만 도대체 무슨 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었던가를 생각해 볼 때는 정말 운명이라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 서정건 사장이 지금 소개한 대로 저희는 안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동기 동창.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눈이 맞아서 사귀었던 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는 같은 서클이었고 남녀공학의 같은 서클이었고 서로 싫어했어요. 저는 성격이 조금은 외향적이었고 서정건 사장은 굉장히 내성적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서로 각자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대학교에 와서 서정건 사장 1년 재수를 했고 저는 그냥 들어가서 제가 2학년 서정건 사장님이 예과 1학년 때 그냥 입학하자마자 연애 한번 미팅 한번 못 해보고 저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로서 그냥 정말 야자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지내왔었어요. 의대생하고 연애를 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공부를 하고 맨날 시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시험이 다 끝나고 중간고사 끝날 때쯤 시작할 때쯤 되면 막 벚꽃 피잖아요. 벚꽃이 막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 길을 걸어서 저는 놀러 나갔던 게 아니라 서정건 사장이 공부를 하고 있는 발냄새 나는 도서관에서 옆에서 제가 공부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도 꾸벅꾸벅 졸고 앉아가지고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러고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연애 시절을 생각해보면 누구는 왜 연애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러는데 저는 싫어요. 너무너무 지겨웠었어요. 연애 시절이. 그렇게 해서 제가 졸업을 하고 서정건 사장은 공부를 계속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 호랑이 같은 친정 아버지가 내 딸은 26을 넘길 수 없다. 그것도 26 5월에 시집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월에 데려가라 그러셨어요. 아니면 딴 놈한테 집어준다고. 그래서 서정건 사장이 학교도 채 졸업 못한 채로 저랑 26살에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정말 무슨 배짱으로 결혼을 했을까. 26살 하고 저도 대단하고 서정건 사장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알콩달콩 소꿉놀이 같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이후에 삶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학생이고 저는 그 당시 학교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학생과 선생이 결혼을 해서 제가 벌어먹여 살렸죠. 그래가지고 생활을 쭉 하는데 정말 진짜 집에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 집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맨날 당직에 뭐해 해가지고 집에를 못 들어오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고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게 돼요. 왜냐면 애를 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애를 키우고 싶었고, 그래서 정말 남편이 조금의 어떤 수입이 생기는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게 돼요. 제가 원래 끈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2년 반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 생활도 한 2년 반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학원을 끊어서 한 달을 채워서 다닌 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전 정말 지금까지 우리 서정건 사장이랑 사는 것과 아메이를 하는 것 이외에는 뭘 정말 끈기 있게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은 막 끈기가 있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메이를 해오는 줄 알고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보통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아기를 이제 낳고 생활을 하는데 첫애 낳았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저희 시댁이 대구의 종갓집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한대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나 더 낳아야 내 임무가 끝날 것 같아서 하나 또 낳아버렸어요. 17개월 차이로 연년생을 낳는데 정말 이제 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 둘을 데리고 이제 키우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제 인생의 암흑기였던 것 같아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남편은 그 의사 집이 원래 무의촌이에요. 애가 아파도 없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막 까불다가 조금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인데 까불다가 이렇게 모서리에 쪄가지고 이렇게 살이 이렇게 젖혀졌어요. 피가 철철철철 나고 막 눈 오는 밤이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전화했더니 꽉 누르고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야말로 진짜 정신없이 그런 생활을 하면서 지냈었는데 그때 몸으로 힘든 것보다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경제적으로 남들은 뭐 니네 남편 돈 벌잖아 이런 얘기를 아주 쉽게 하지만 저희 남편이 그때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가지고 들어올 때였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첫째 딸이 말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를 꼭 물어보고 밥을 먹었냐면 식탁에 맛있는 게 올라와 있으면 엄마 이거 외할머니가 주신 거야? 친할머니가 주신 거야? 그러니까 늘 의도다 먹었으니까 그런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호랑이 같은 아버지한테서 빨리 독립을 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내가 사지 60 멀쩡해가지고 30이 넘어서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이런 그 간섭을 받으면서 내가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나 했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의도다 먹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정말 그러고 살았던 그런 그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애를 조금 키우고 둘째가 이제 놀이방에 좀 가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제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공황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그때는 제 자신이 우울했어요. 진짜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정도로 이렇게 우울증 비슷하게 오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워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걸까? 결혼은 왜 했을까? 응? 이렇게 살려고 한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결혼한 지 7년째 되는 해에 아메이를 시작을 했는데 결혼한 지 7년 너무 금방 왔는데 이제 앞으로 7년이 더 가면 40인데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40난 여자가 멋을 내냐? 다 살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40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루고 지낸다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가 너무너무 한심해 보였고 저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맨날 걸레질하고 애 기저귀 갈고 그 가스레인지를 깨끗이 닦았냐 안 닦았냐에 따라서 그날 마음이 개운하냐 안 개운하냐가 결정되는 그런 삶이 너무너무 정말 짜증나고 싫었어요. 그래서 아무 의욕이 없었어요. 어떻게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세상에서 참 제일 게으른 여자라는 얘기를 우리 스폰서한테 들을 만큼 저는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았었어요. 그냥 누워서 그러니까 몸이 또 굉장히 힘들었어요. 연년생을 둘을 낳고 왜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남편이 들어와야 밥숟가락이라도 제대로 뜨잖아요. 남편이 맨날 안 들어오니까 짜장면 곱빼기 하나 시켜가지고 셋이서 나눠 먹는 거예요. 애들이랑. 그리고는 누워서 자다가 테레비 보다가 또 자다가 그런 삶들. 그러니까 그 몸도 굉장히 그때 안 좋았었어요. 막 어깨 아프고 막 등줄기 따라 누르면 다 아프고 막 하여튼 굉장히 아침에 못 일어났었어요. 저혈압이거든요, 제가. 고혈압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저혈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막 그 몸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메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걸 내가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몰랐고 그거가 내 일이라고 생각도 안 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 삶 속에서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면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딸이 엄마인 저를 그렸어요. 그림을. 근데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면 소파에 누워져 있는 엄마를 그린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렇게 소파 등에다가 그 까만 거 2개를 이렇게 칠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니? 그랬더니 전화기하고 리모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에서 이렇게 막 가슴이 저려오더라고요. 나는 저를 잘 키우려고 학교도 포기하고 들어 앉았는데 그럼 저는 제 인생도 잘 사는 게 아니고 엄마로서도 그 누워있는 엄마 테레비하고 전화만 보고 하는 엄마가 뭐가 그렇게 아이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어요. 엄마로도 제 자신으로도 나는 꽝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너무너무 답답하셨던지 저희 그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너 그렇게 그 중요한 네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시댁 빼고 우리 빼고 네 남편 빼고 너 혼자서 그 아이들을 그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엄마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가 몇 푼짜리 인간인지 정말 현실을 한번 냉철하게 직시해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은 어떤지.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아버지는 왜 아직도 저렇게 나를 포기를 못해서 이렇게 그냥 다 그냥 망가져 버린 딸인데 그냥 이루고 사는 딸인데 내가 이제 뭘 어쩌라고 아직도 나를 포기 못해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이제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이제 두들겨 패고 있으면 너 돈 떨어졌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살아갔었어요.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그런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아내 얘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냥 그야말로 내일이 아니다. 또 꼴에 그러고 사는 꼴에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학교 선생을 했는데 어떻게 미제 보따리 장사를 하냐 이러면서 정말 저는 정말 쳐다보질 않았어요. 와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설명하는 거 시간 아까우니까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 나는 아니야. 나는 사업적으로는 아니니까 내가 물건은 쓸게 하고 굉장히 많이 써줄 것처럼 하면서 G&H 로션을 하나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때 G&H 로션 가격이 3,740원이었어요. 아메이 물건 중에 제일 제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의 경제 상황으로는 물건이 비쌌으면 못 썼어요. 그래서 한 개 그냥 써본 거예요. 이거 제일 싸 보이는데 이 로션 그냥 손에나 바르지 뭐. 이러고 샀는데 그 물건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얼굴이 이렇게 겨울이면 항상 빨개져서 좀 촌스러워 보였었는데 그걸 바르니까 낫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물건이 이게 싼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하고 한 개씩 써봤는데 그 물건들이 저를 참 감동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농축 정도 이런 거 설명을 잘 듣고 썼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업이라는 걸 생각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달아져야 사업이 될 거 아니야. 빨리빨리 써야 사업이 될 텐데 이거 이렇게 안 써져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이 될까? 하고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좋더라고요. 물건이 안 달아진다는 게. 그래서 정말 그 물건에 반해가지고 물건은 쓰기 시작했지만 사업적으로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왜 그렇잖아요. 돈을 번다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아메인 아닌데 돈은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아메이만 아니라면 해보겠는데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생각이 그랬었어요. 아메이기 때문에 이거 암적인 존재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제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돈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애 둘 유치원을 못 보내가지고 하나는 그 놀이방을 고민해 봐야 되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되고 아무리 봐도 우리 서정건 사장이 빨리 돈을 벌 것 같진 않은데 그때가 이제 제가 아메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가 군의관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3년 뭐 그 펠로우라는 걸 하면은 4년 5년 가야 돈을 벌기 시작하는 때인데 잔치집 기다리다가 굶어 죽지 언제 저 사람이 돈을 벌어와가지고 내가 여유 있게 살아보나. 정말 남이 보는 현실하고 제가 사는 현실하고는 너무 틀렸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검소하시대요, 저보고. 근데 저는 검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고, 제가 그때 뭔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앙팡이라는 잡지에다가 글을 써주고, 원고지 5,000원, 한 장에 5,000원 받고 글을 써주면서 밤새 글을 쓰고 낮에는 뻗어 있고 하는 삶을 제가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들 유치원비라도 보태려면 그 길밖에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돈은 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참 돈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그래도 돈 있는 놈하고 결혼을 해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아버지 인생에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쯤 제가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지. 돈이 다지.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은 번다니까 이렇게
스물스물 생각이 떠올랐다가 아니지 하고 제정신을 차렸다가 그런 거를 1년 동안 물건을 쓰면서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소비자로만 있다고 하면서 제가 명단도 썼었어요. 누구한테 이거를 얘기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전화도 해봤어요. 그 사람한테. 너 아메이라고 들어봤니? 그러면은 너 미쳤니? 너 그거 하면 큰일 나. 너 그거 하면 다 망해.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은 그래 분위기 안 좋다. 아닌가 봐. 또 막 이러고 그러면서 왜 스폰서한테 얘기를 못했죠. 왜냐하면 달겨들까 봐. 제가 관심이 있다는 걸 표시를 하면은 달겨드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안 하고 저 혼자서 몰래 남편하고 이제 돈 때문에 좀 티격태격 한 날은 아내이나 확 해버려 이랬다가 또 아니었다가 고개를 흔들었다가 이 달팽이 목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생활을 1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저의 그런 상황들이 우리 딸 그림을 그렇게 보면서 제가 뭔가 해야겠다. 내 이상이 높고 내 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이상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거다. 아메이가 나의 지금 현실을 해결해주는 대안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중간 다리 역할은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사업도 제가 이렇게 의지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희 작은 엄마가 한 분 계셨는데 작은 엄마께서 이제 삼촌이 IMF로 조금 힘들어지시니까 윤정아 뭐 할 거 없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개념 없이 아메이나 해봐 작은 엄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왔던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머리에 이슬비에 옷 젖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들어왔던 얘기들이 뭔가 찾으면 아메이를 얘기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냥 덜커덕 얘기를 해버렸더니 거기를 같이 가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그 미팅에 한번 오라 그러는 그 스폰서의 얘기를 절대로 말을 안 들었거든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대단하신 분들이시고 대단히 착하신 분들이세요. 저는 정말 절대 내가 관여하지 않아야 될 일에는 절대 조금의 노력도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1년 동안 그런 자리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가서도 저는 정말 작은 엄마가 사업 설명을 듣고 저는 잡지책 보고 놀았어요, 옆에서. 그러다가 2번 가고 3번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친정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 과연 몇 푼짜리 인간이냐.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응? 네가 그렇게 주도적이고 자주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냐. 라는 그 얘기가 자꾸 제 귀에서 메아리처럼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어느 순간 그래 자꾸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 바에는 할까 말까 내지는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맴돌 바에는 해버리자 까짓거. 세상에 아메이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랴. 하다가 아니면 말지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1년 동안 못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피라미드다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무식의 소치라는 게 금방 드러나더라고요. 공부를 좀 해보니까 수익구조를 들어보니까 왜 나한테 동그라미를 안 그려줬어? 하고 스폰서한테 얘기할 만큼 제가 수익구조를 들어보니까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못한다고 했던 주된 이유가 뭐였냐면 판다였거든요. 판다. 나는 못 판다. 그거였거든요. 어디다가 이걸 얘기를 하냐. 근데 정말 아메이를 하면서 쭉 문제는 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시작을 했어요. 정말 사실. 이거 파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거는 정말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가 일전에 한번 이렇게 정보를 줬던 소비자들이 내가 직접적인 컨택을 다시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지속적으로 물건을 쓰는 걸 보면서 이건 진짜 때마다 가서 카드를 긁어야 되고 때마다 가서 돈을 받아와야 되는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일정 기간 한번 정보를 전달했으면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그걸 잘 해놨을 때 지속적인 연결이 되는 정보 전달 사업이구나 하는 부분들은 사업을 시작한 한 6개월이 돼서야 비로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내 상황이 다 된 다음에 뭔가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구나. 응? 문제라는 건 안고 시작을 해서 해결을 지우는 거고 상황이라는 것도 솔직히 정말
내 상황이 다 나아진 다음에 할게. 난 아직 때가 아니야.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정말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내 상황이 퍼펙트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뭐가 문제는 뭐 애가 다치거나 뭐 어머님 아버님이 아프시거나 뭐 본인이 뭐 문제가 있거나 내가 그 마음이 아직 안정해졌거나 그런 상황이 아주 혼재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깨끗하게 정리한 상태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소비자로 끌어왔었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 제가 결심을 할 때는 그래 불안전한 상황이지만 해보는 거야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왜 제가 그 순간에 그런 결심을 했던지 아직도 정말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제 가슴을 쳤던지.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그 당시 아메이를 시작을 했을 때는 분위기 아주 쌀벌했어요. 왜냐하면 그 97년도 세제 전쟁을 끝난 그 이후 98년도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 녹록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마다 너 미쳤니가 아주 기본적인 그 얘기였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시작을 했는데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정말 초기 단계에 저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아주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초기 3개월의 집중이 저를 참 많이 지탱시켰던 것 같아요. 막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런 공격들을 해오잖아요. 너 왜 그러느냐, 뭐, 아이 얘기할 때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를 희생시키는 거다. 뭐, 제가 왜냐면 아이한테 굉장히 극성스러운 엄마였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다 아이라면 껌뻑 넘어가는 엄마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민이 엄마 잘 생각해봐. 괜히 이제까지 잘 키워왔는데 엄민이 엄마 그렇게 하다가는 놓쳐 애들 막 이러면서 협박 아닌 협박으로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내가 형편 나빠지면 10만 원씩이라도 대줄라나? 대줄 거면서 나한테 저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의 얘기를 그냥 그래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나마 처음에 아메이를 보고 공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책부터 읽고 테이프 듣고 미팅 참석부터 했기 때문에 제 자신의 어떤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는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다니면서 지치면서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소비자한테 뭐라고 별로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막 집에 들어오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그 분당으로 들어가는 저희 집이 분당이었거든요. 고속화도로를 달리면서 미쳤지. 내가 이걸 왜 시작해가지고 이 푸대접을 받고 내가 이러고 새끼 팽개치고 이러고 돌아다니나. 내가 미쳤지.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믿지는 않지만 하느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 도대체 왜 나 이걸 시키셨나요? 갑자기 왜 얼토당토않게 멀쩡히 살던 평범한 사람한테 왜 이걸 시키셔서 뭐에 쓰시려고 이런 걸 시키셨나요? 그런 생각을 제가 그런 질문을 막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그때 어떻게 마음을 고쳐먹었었냐면 그래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하느님이 나한테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야. 응? 그래 나 어디다가 분명히 써먹으시려고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써먹을 인간이 아니니까 좀 이렇게 단련을 해서 써먹으시려고 분명히 그러셨을 거야.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위안을 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요. 제가 정말 아메이를 시작하려고 딱 생각을 하니까 제일 뭐가 문제였었냐면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는 사람 많을 것 같이 생겼죠, 저 아는 사람이 참 없었어요. 왜냐하면 연애했잖아요.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그러니까 친구 다 못 만났었고 그리고 결혼해서는 제가 직장 생활하고 그러느라고 친구 못 만났었고 또 애 키우는 때는 뭐 애한테 매달려가지고 또 친구 못 만났었고 그래서 정말 아는 사람이 없고 얘기 꺼낼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난 정말 너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신기한 건 저의 첫 번째 명단에서 아무 사업자도 안 나왔어요. 지금 제가 다이아몬드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 분들은 다 저하고 옛날에 아시던 분들이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없는 분들하고 제가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꼭 아는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무수히 많은 분들이 나는 아는 사람 없어. 그 한마디의 이유 때문에 이 엄청난 걸 포기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걸 알았을 때에도 입을 뗄 수가 없었어요. 어디다 갖다 이걸 얘기를 해요. 내가 아메를 한다고. 정말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너무너무 망설여졌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 보면 FORM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너희 남편은 잘 있어? 너 지금 배우는 건 어때? 애들은? 이러다가, 나 아메이야?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했던 방식은 선전포고였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GNC 로션을 하나 들고, 그 집에, 어느 집인가 가서, 식탁에다가 팍 꺼내놓으면서, 고개 팍 숙이면서, 나 아메이야. 왜냐하면 고개를 들면 그 일그러지는 그 상대편의 모습을 보는 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가만히 있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네 남편 돈 벌 텐데서부터 시작해서 막 일장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이건 어떻게 쓰는 거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사람 그렇게 만나고 다녔고,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거 써보고 너 좋으면 니네 주변에 아메이 치약 쓰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했을 때 그때는 아메이를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끈떨어진 소비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소개로 찾아가고 하면서 굉장히 제가 소비자 관리를 철저하게 그렇게 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도 사실 제 마음속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그야말로 아이들 문제와 부모님이 정말 미친 듯이 반대를 하셨어요. 정말 뭐라 그러셨냐면, 아메이를 계속할 거면 너랑 나랑 인연을 끊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말 한 2년 될 때까지도 저희 부모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메이 귀신이 씌었다. 너는 또 아메이 얘기냐? 그러면서 굉장히 저희들을 힘들게 하셨었어요. 사실 남이 힘들게 하는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아껴주시는 부모님이 그렇게 저희들을 하는 일에 반대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견디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저희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난 이제 너네들은 정말 걱정 없다. 응?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얼마나 내가 정말 효도를 했구나. 전 사실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전공이 같아요. 사학과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걸 딸한테 얼마나 이어주고 싶으셨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길 바랬는데 진짜 공부하고는 머리가 딱딱 아파하는 제가 공부를 포기한 이후로 제가 늘 아빠한테 부유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소망 하나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굉장히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많이 편해지고, 또 그렇게 아이들 저는 지금도 솔직히 아이들은 못 놓고 있어요. 아이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왜 잘 사시려고 생각하시나요? 왜 행복해지시려고 하세요? 여러분만 행복해지시려고 하세요? 아니잖아요. 아이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 키우는 엄마라면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사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용기를 못 낼 일이 뭐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정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치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희생이 아니라 대가가 되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하는 생각을 늘 한시도 머리에 떠나지 않고 정말 우리 아이들 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이가 이제는 정말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잘 커졌어요. 여기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엄마의 말로 크는 게 아니라 엄마의 행동으로 크는 거예요. 정말 내가 반듯한 생각을 가지고 사고의 중심을 가진 부모라면, 내가 정말 노력하는 부분을 보이는 그런 엄마 아빠라면 아이들은 절대로 삐뚤어지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내가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아이도 혼란스럽겠죠. 그건 그 과도기적인 시간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 적응해가는 시간들이겠죠. 그건 필요할지 몰라도, 그건 있을지 몰라도 정말 아이들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아메이라고, 또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찾으려고 저는 상당히 무던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무엇인가 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어제의 여러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내 모습이 어땠냐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런 그 진짜의 내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세요.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어떻고 못난 게 있으면 어때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변화는 저는 시작되시리라고 봐요. 정말 진정으로 변화를 꿈꾸신다면 내 자신을 인정하는 행위부터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가지신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다 발현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고등학교 생물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죽기 전날 발현되는 유전인자도 있대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좋은 그런 부분들이 발현되지 못하고 잠재돼 계시는지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제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만 저희는 오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속에 자기는 아니라고 도리질을 하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너처럼 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안에 보이는 그 작은 희망들, 그 놓칠 수 없는 그런 어떤 작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들을 정말 놓치지 않는, 그걸 꺼내서 진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저희 사이트에 11월 1일 날 저희 그 사업자분들한테 편지를 띄웠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요즘에 저의 Y 아메이예요. 옛날엔 돈이었고 제 자신이었고 그랬지만 이제는 저와 제 손을 잡고 같이 함께 해주시는 그분들이 저희 Y 아메이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힘이 못 되거나 핀업을 못하거나 늘어져 있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지금처럼 저를 사랑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하시더라도 더 안타깝고 애달픈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기운 내세요. 내 자신을 위해 추스릴 수 없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추스려 보세요. 다시 시작이지요. 여러분의 오늘이 희망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합니다. 사랑해요. 되게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저희 파트너 말 잘합니까? 네. 저는 저희 파트너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에 만나가지고, 긴 시간을 같이 해나가면서 참 알뜰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실 쓸 돈도 없었고, 사실, 저희 아메 사업하기 전에, 저희 파트너의 사진을 저희 그룹에서는, 감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 모습을 아마 여기 계신 처음 오신 분들이 먼저 보신다면은, 굉장히 재밌고도 놀라실 겁니다. 그런 저희 최윤정 파트너가 약 5년의 아메 사업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많이 멋있게 변한 것은 제가 못다 해준 일들 이 아메이가 대신 제 파트너에게 해줘서 전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과거에는 저희 옷장을 열어보면 저희 파트너가 입을 변변한 옷 하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했고 저희 파트너는 하여튼 무슨 일이라든지 작은 일을 이렇게 작은 이렇게 찾는 성격이었는데 그렇게 앙팡이라는 아까 일도 그렇게 시작을 했던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앙팡이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못 치는 타이핑을 치면서 적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등 뒤에서 제가 그런 결심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지나면 한 방에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 여기 아마 그런 분들 많으겠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희 최윤정 파트너를 보면은 굉장히 저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시간도 여유가 있지만 정말 본인이 고르고 싶은 사고 싶은 옷을 이렇게 골라서 정말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제가 그렇게 마음이 흐뭇할 수가 사실 없더라고요. 정말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너무나도 멋있게 변하고 앞으로도 더 멋있게 또 변해갈 저희 파트너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제는 제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적으로 말하면은 돌이켜보건대 저도 하나의 루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남이녀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저희는 종갓집이면 종갓집이었습니다만은 시골 종갓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별로 가진 것 없는 종갓집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를 어떤 경제적인 관점을 변하게 하는 몇 가지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커오는 과정 속에서 그 중에 가장 컸던 일은 뭐냐면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도 아메이 사업을 시작한 나이가 33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도 33살의 나이에 연세에 큰 결심을 하셨었습니다. 시골에서의 그 집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당시에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하셨습니다. 저희 사남매를 데리고 왜냐하면 거기서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 저희 아버지는 워낙 어렸을 적부터 뭔가를 꿈꾸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시골에서 11형제 중에 한 분으로 태어나셨던 저희 아버님은 도무지 거기서는 비전을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박차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하셨었습니다. 참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우여곡절을 거쳐서 많은 시간들을 그 동대문 시장에서 옷감 도매업을 하시면서 저희 가정을 꾸려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저희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어렸을 적부터 쭉 지켜본 저지만 저희 아버지의 철학은 무엇이었냐면 절대로 어린 애들은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더더구나 우리 집안의 아이들은 너희들은 공부만 하라 이렇게 얘기를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제 제가 어떤 경제적인 어렸을 적에도 약간의 관심을 보이거나 그러면 엄청나게 저를 많이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의 분위기는 절대로 돈을 얘기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무조건 공부하거나 뭐 책 읽거나 이런 얘기를 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은 일은 제가 얘기하면 항상 저에게 꾸준히 한번 돌아왔었죠. 예.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도 사업의 성장이 S자 곡선을 그리시면서 나이 쉰을 넘기시면서 사업이 급성장을 그 당시 하셨습니다. 한 굉장히 집안이 갑자기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때 제가 대학교를 막 들어갔을 때였는데 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참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겠구나 라는 거를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파트너는 저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희 집안이 뭐 그렇게 잘 살아온 집안이 아니었고 늘 검소하고 그냥 절약하면서 살아온 집안이었고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들어갈 즈음에 아버지의 사업이 성장을 하시면서 저한테 또래하는 그런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한 2 내지 3년 정도 만에 저희 집에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88 올림픽 한창 열리는 그때 8시에 그때 당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전원일기 프로그램을 하던 시간인데 8시 20분경이었습니다. 갑자기 같이 옆에서 소파에서 전원일기를 보고 있던 아버님이 옆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예. 소위 그냥 중풍을 맞으신 거죠. 네. 완전히 반신불구가 되시면서 순간 불과 일어나는 시간은 한 10분에서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 너무나도 정신이 없었던 저는 아버님을 들쳐업고 뛰어내려갔죠.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차라도 운전할 수 있었을 텐데 운전면허를 따놓은 지 몇 년이 됐지만 운전을 못했기 때문에 그 길거리에서 택시 잡는다고 그것도 시간을 보내고 왜냐하면 중풍을 맞고 해결하는 데는 골든타임이 6시간이었기 때문에 6시간에 어떻게든지 큰 병원에 가가지고 그 중풍을 뚫는 주사를 맞춰야만 됐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차라도 운전하는 어떤 준비성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당연히 차를 몰고 제가 큰 병원을 달려갔을 텐데 그 택시를 잡는 30분이 저에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졌던 30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버님의 투병 생활이 몇 개월을 계속 지속해 나가면서 그렇게 잘 나가던 저희 아버님의 사업이 한순간에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가게가 날아가고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들이 다 날아가고 공장이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날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저희 아버님은 저희들 사양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너희 하는 일만 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 어떻게 마무리가 됐냐면 다 날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너무 내가 약하다. 뭔가 내가 어떤 이것을 꾸려나갈 23살의 젊은이라면 뭔가 지켜나갈 어떤 일이 있었을 텐데 정말 손 하나 못 써보고 몇 개월간 가게 일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문을 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19년을 투자한 저희 아버님의 이 사업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소위 지켜줄 네트워크가 없었던 거죠, 사실. 그동안 그렇게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다 순간 다 자기의 이익을 챙겨서 다 떠나가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도 가지고 가더라. 네. 그래서 저희는 제가 그때 막 느낀 건 뭐냐면 알아야 되겠다. 내가 안 하더라도 뭔가 알긴 알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역시 고정관념 속에서도 저희 어렸을 적부터 가져왔던 공부만 하라라고 하는 저희 아버님의 생각을 지울 수는 없었죠. 또 하나 저의 변화에 많은 거는 저희가 결혼했을 때 제가 학생 때 결혼했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희한테 미안했는지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약 한 달간의 그 기간이 휴가 기간이 있었었는데 그때 돈 200만 원을 주시고 유럽 여행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랑 저랑 그때 간 유럽을 저희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유럽을 가지 않았더라면 유럽에 대한 동경도 저희는 없었을 거예요. 저희는 지금도 유럽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어린 시절 저희가 봤던 그 좋은, 그 멋있는 곳을 저희는 정말 봤고, 느꼈고, 직접 거기서 체험했기 때문에 정말 지금도, 다시 가고 싶은 곳이고, 물론 지금은 얼마든지 다시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때는 제가 맨날 들고 다니는 것이 맥도날드 햄버거였고, 유럽 가면 제일 눈에 잘 띄는 게 맥도날드 햄버거 집입니다. 그죠? 네. 이리 봐도 가장 싼 거고, 빅버거 못 사먹고 맨날 1층짜리 버거 사먹으면서 제가 유럽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더 이 결심을, 경제적인 관심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제가 레지던트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제 의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열심히 사는 교수님들이었어요. 네. 정말 아침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진료 및 연구를 하시던 그 두 분이셨어요. 그 두 분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셨는데 두 분의 생활은 너무나 판이했었습니다. 한 분은 정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직도 아마 전세에 사실 겁니다. 전세에 사시면서 본인이 전부 다 연구를 하고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또 뭐 논문을 내고 또 환자를 보시고 이렇게 하는 반면에 또 한 분의 교수님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 100만 원 되는 연구원을 쓰시면서 자비로 쓰시면서 회진 돌고 오시고 뭐 진찰하고 나서 오면은 연구원이 통계 돌려놓고 그렇게 해서 또 생활을 하셨어요. 물론 다 열심히 사신 분인데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뭔가 공부를 하더라도 가진 상태에서 해야 되겠다. 저건 별로 아름다워 보진 않는다라는 느낌을 사실은 그때 제가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군의관 생활을 들어갔고 저희 파트너가 아메이라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 제가 그때 강원도 원통의 군의관이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그러니까 서점에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통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원통에 가면은 제 가운데 종로 서점이라고 가장 조그만 책방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아메이 책이 있는지 정말 미처 몰랐습니다. 거기 가니까 아메이 마케팅이라는 노란 책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2번 정독하고 한 달 뒤인 98년 5월에 제가 다시 분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아메이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 아메이 사업을 그때 받아들이고 관심을 가진 이유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배경 속에서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었지만은 사실 제 생활은 아무 변화도 사실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는 분이 많아도 실제 생활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 생활을 아마 하고 계신 분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뭔가를 해야 되고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대안도 없었고 대안을 찾을 사실은 지식도 없었습니다. 정보도 없었죠. 근데 아메이를 접하는 순간에 최소한 내가 혹시 공부를 하거나 더 잘 돼서 혹시 교수가 되면은 여유 있는 어떤 교수가 좀 될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있지 않겠다는 것이 제 나름대로 사실 머리에 남아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아메이. 저희 파트너와 저는 단 5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아메이였습니다. 사실은. 그거면은 뭔가 더 여유로운 삶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는. 저희는 그렇게 큰 비전을 보고 시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간 그렇게 시작한 아메이가 지금은 저희에게 너무나도 큰 비전을 가져다 주고 있죠. 저희 파트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저희 파트너가 뭔가를 찾지 않는 사람이라면 않았더라면 이 아메이 사업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뭔가 큰 거 한 방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아메이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몇 억을 투자해서 뭔가를 뽑아내야 하는 일에 그러한 스케일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저희 파트너와 제가 아메이 사업을 아마 받아들이지 않고 딴 일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저희는 항상 뭔가 조금만 스몰 비즈니스를 조금씩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랬기 때문에 아메이를 더 쉽게 저희는 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 나간 아메이 모임이 약 250분 정도가 모였던 여러분 잘 아시는 완데이 세미나였습니다. 용인 수지에서 있었는데 굉장히 낯설죠. 아마 여기 처음 오시면 굉장히 낯설 겁니다. 그죠? 새로운 문화시고. 딱 나가는데 웬 낯선 집단에 혼자 그냥 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뚜벅뚜벅 6층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타도 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아마 보이기는 내성적으로 보이시 몰라도 저는 저희 파트너가 친구가 곧 제 파트너입니다. 저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기 때문에 그래도 집에
저희 고등학교 여자 동창이 놀러 오면 그 즉시 물컵 하나 들고 안방으로 가서 문 걸어 잠근 사람입니다, 제가. 예. 그만큼 그래서 2시간, 3시간 동안 갈 동안에 절대로 방 안에 화장실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저희 파트너 친구, 저희 아는 친구죠. 4시간 동안 안 가는 겁니다. 예. 자고 일어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 있는 그 자명전 시계를 틀어가지고 예? 때렁때렁 울렸습니다. 신호를 보낸 거죠. 제발 좀 보내라고. 예. 이런 정도의 제가 사람의 관계를 했고 제가 아는 몇몇의 제 친구들만 사실은 알고 사람이었는데 그런 낯선 장소에 가니까 얼마나 제가 정말 좀 두려운 마음까지 사실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가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정민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저희 앞에 계시는 우리 이정민 리더님께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너무 그 표정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모임 안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 4시간 동안에 완데이 세미나 진행하는 동안에 제가 봤던 거는 예, 정말 앞에서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였습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내가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예? 부류의 어떤 모임이라면 여러분도 아마 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저보다 더 좋으신 분들이 정말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예? 뭔가에 대한 어떤 집중을 보이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 뭔가 있구나 라는 느낌을 저는 정말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모임이 즐거웠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웠고 새로운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즐거웠어요. 예. 그렇게 시작한 아메이가 4년 8개월이라는 이제 시간이 지났던 거죠. 지난 그 4년 8개월 동안에 저희는 제가 군의관 생활을 했을 때나 병원으로 들어와서 연구 강사 생활을 했을 때나 또 지금 개업을 했을 때나 정말 저희는 아메이를 우선순위로 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아메이 사업을 받아들이시면은 참 많은 갈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이게 전부였다가 예. 나중에 전부가 아니고 한 우선순위 4번째, 5번째로 가셨다가 근데 저희는 참 잘했던 것은 항상 아메이 모임이 먼저였고 예. 아메이 어떤 미팅이 먼저였고 예.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예, 저희의 이런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도 정말 우선순위를 아마 아메이에 두신다면은 분명히 이 아메이 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여러분에게 큰 성공을 보장합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 8개월 동안에 처음 스몰 비즈니스로 시작했던 저희 이런 아메이 사업이 저에게 너무나 많은 보상을 가져다 줬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로는 뭐 다 아신 저희 경제적인 보상입니다. 정말 제가 쓰고 싶을 때 정말 쓰고 싶은 곳에 쓰고 싶은 만큼 저희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메이 사업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여유로운 마음은 아마 가지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희 파트너를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정말 외식 한번 시켜준 건 정말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은 롯데호텔 뷔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해준 것 없이 데려온 제 파트너입니다. 네. 저희는 이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못했고 또 저희가 과거에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봤던 어떤 경제로운 여유가 줄 수 있는 많은 보상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저희는 느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말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인데 저에겐 그런 초이스가 이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는 그 초이스를 좋은 곳에 쓰는 일만 남은 것 같다고 저희는 가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사회적인 보상입니다. 하얀 벽만 보고 살아온 30몇 년의 생활에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각자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좋은 모습을 저희는 보아왔습니다. 저희 스스로가 너무나 변했고 예, 그분들에게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메이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직도 환자와 수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평범한 의사였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른 분의 어떤 삶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수단을 저는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과 같이 하는 이 아메이 생활이, 라이프가 너무나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아메이 사업에서 감사하는 것은 제 자신에 대한 정말 변화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말 그 누가 이렇게 내성적이고 이런 서정건이를 이렇게 많이 변해가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 저는 아마 아메이가 아니면 불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죠. 이제 점점 제가 나이가 더 먹어갈수록 저도 더 큰 틀을 깨면서 더 크게 아마 변화해 나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 8개월 동안에 저희를 성공으로 이끈 비결은 단 3가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메이에 대한 동기였죠. 네. 여러분이 아메이 사업을 처음 받아주실 때의 동기가 끝의 동기는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와이아메이가 저는 시간을 지나면서 더 큰 와이아메이, 다양한 와이아메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반드시 그런 경험을 가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사업가적인 마인드,
저희는 우선순위를 정말 이 아메이 사업에 두었고, 그것이 정말 저희가 이 아메이 사업이 정말 저에게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말 빅 비즈니스로 거듭나게 한 이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말 이 월드와이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아메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성공을 할 수 있었고, 아마 저희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메이 사업을 아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몇 년 뒤에는 스페어를 준비해 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것은 책임감입니다. 저희는 이제 아메이 사업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초이스를 다 가졌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남은 것은 저희와 같이 사업하시고 저에게 많은 변화와 도움을 주시는 저희 사업 파트너분들에게 정말 저희가 또 제가 변하게 했던 많은 좋은 점들을 그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남겨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은 자신의 현재와 원하는 미래를 연결시키는 고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비전은. 그러나 그 고리를 간단하게 연결시켜주는 것은 바로 자신의 변화라고 하였습니다. 변화란 용기 있는 도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무엇을 변해야 하는지 아마 저도 알고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 모두 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 이후에 변화하십시오. 그리고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You can do it. 감사합니다.